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스앤앤코에서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백은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앤앤코에서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백은비 과장입니다. 현재 제가 이 회사에서 한 8년, 9년 정도 일을 했는데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미국 간호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시간을 갖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10개 정도로 추려보았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널스 다이어리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간호사 취업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년에서 3년이라고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수속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비자 블루틴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날짜 또는 이번 달 날짜를 봤었을 땐 현재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있기 때문에 약 2년 전에 I-140 접수를 하신 분들만 인터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인 US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임상 경력 없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답변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답니다. 사실 임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고용주 또는 병원 입장에선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민 수속에 있어서는 엔클렉스 라이센스 플러스 최종 대사관 인터뷰 때 내야 되는 비자 스크린 플러스 고용주의 고용 확인서만 있다면 영주권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임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임상 경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종합병원 취업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내가 종합병원에 욕심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임상 경력을 안 쌓고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상 경력을 유지하고 또 종합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유를 하고 있고 최신 임상 경력이 없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경력을 토대로 가능한 프로그램이 어떤지 또 어느 지역으로 어떤 조건으로 갈 수 있을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벨라1992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지역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급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원하는 지역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루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지아, 마지막으로 뉴욕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이 세 가지 지역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을 때는 대부분 뉴욕 아니면 캘리포니아를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가장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오프닝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고용주를 통해서는 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1순위 지역일 경우에는 조건이나 내가 일할 시설을 좀 포기하더라도 지역을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처음에 일하는 지역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인프라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 순위인 계약 기간이라든지 내가 일하게 될 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급에 대한 부분은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은 45불에서 50불 정도 책정이 되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40불 정도,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가가 좀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에 37불에서 약 44불까지 최근에 또 책정이 됐습니다. 이 시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미국 노동부에서 그 지역마다의 프리벨링 웨이지라고 하는 적정 임금을 산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된 급여 자체도 내가 다이렉트로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하느냐, 중간에 스태핑 회사인 용역 회사를 통해 또 취업을 해서 병원에 파견을 나가느냐 이런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은 저희가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코어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영어 점수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영어 성적을 가지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정보고요. 영어 성적은 최종 대사관 인터뷰 시점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속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2, 3년 정도 내에만 천천히 취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좀 숙제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내가 빨리 딸 수 있는 영어 시험 성적을 취득을 해주시고 남는 시간에 영어 회화 공부와 임상 경력을 쌓으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될 영어 성적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띄워드렸기 때문에 어느 시험으로 좀 빨리 성적을 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병원가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꼭 3차 병원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3차 병원 경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2차 병원 경력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3차 병원이 당연히 2차 병원보다는 중증도도 높고 내가 다루게 되는 환자의 케이스도 좀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쓰는 장비라든지 스킬 자체가 조금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3차 병원 경력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새 3차 병원이 취업도 좀 오래 걸리고 또는 재취업을 할 때 좀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항상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소비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일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환경에서 빨리 일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내가 미국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미국 내의 3차 병원을 가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병원을 무조건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2차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2차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재활병원, 여성병원, 척추병원, 보건소라든지 임상이 아닌 이제 연구간호사, 산업간호사 이런 분들은 사실 임상 경력으로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다루는 환자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다 컨펌을 하고 체크를 해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일단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풀 1771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미국의 3차 병원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현재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3차 병원을 좀 많이 미국에서도 선호를 하시는데 3차 병원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미국인 네이티브들이 간호대를 졸업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기준도 까다롭고 환자나 환자 패밀리들이 간호사한테 원하는 것도 항상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영어 실력과 스킬로 미국에 가자마자 그들을 따라잡기는 사실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내드리는 병원은 2차 상급 정도의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차 병원으로 이직은 어렵지 않은데 처음부터 3차 병원을 보내드릴 경우에 이제 적응을 하거나 또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항상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현재는 3차 병원이 아닌 2차 병원으로 취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시티 널스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선호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사실 특수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특수 파트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많이 될 거다, 미국에서도 원한다라고 다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사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특수 파트가 인정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ICU 중환자실과 ER 응급실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OR, 수술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좀 짧거나 어디 전문병원의 경력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또 인정을 받기가 좀 애매하고 취업 자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과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OR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메디설지 병동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병원마다 채용 숫자가 존재는 하는데 특수 파트만큼 더 숫자가 오프닝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연봉적으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사실 지금 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중환자실, 내가 영어를 조금 한다라고 하면 응급실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24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최근에 엔클렉스를 취득했는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네, 엔클렉스를 취득하셨다면 이제 정말 좋은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엔클렉스를 취득하신 분들은 가장 처음 이민 수속으로 시작을 하실 때 하셔야 될 단계가 고용주 선정인데요.
나를 스폰해줄 고용 회사가 있어야 이 EB3 취업 이민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고용주를 직접 컨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또 그 캘리포니아나 조지아 쪽에 병원 다이렉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스태핑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력 유지를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주 회사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저희 같은 한국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수속 비용을 낸다, 많이 낸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요. 수속 비용을 내면서 나의 근무 조건이 어떤지, 또는 수속 비용을 안 내면서 다이렉트로 진행했을 때 근무 조건이 어떤지, 계약 기간이라든지 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좀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결코 아니고요. 저희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시급이나 계약 기간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서 좀 더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항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은 좀 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XXX5ZZ14님께서 주신 9번째 질문입니다. 제 급여로 미국에서 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호사분들이 처음에 받는 시급 자체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뭐 회사원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급여를 정말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은 유학생들도 과를 정할 때 미국 대학에서 간호학과가 가장 선호되는 과이기도 하고 유망 직종이고 전망이 정말 좋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에 대한 대우는 아마 저보다는 미국의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에 대한 부분은 초기에는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약 기간을 끝내고 선생님들이 직접 알아서 이직을 하거나 이제 다음에 일할 병원을 선정을 하실 때는 정말 좋은 대우와 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시급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결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생활에 대한 부분이 좀 나는 집이 정말 좀 좋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부양가족이 많은데 뭐 내 남편 또 내 아내는 일을 안 한다. 이러면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생활하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좀 준비를 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브래딘 화이트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영주권 소속 중 영어권 다른 국가에서 경력을 쌓아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영어권 국가, 뭐 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영국 같은 국가는 아예 영어를 쓰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RN으로서 내가 원래 일하던 경력을 유지하신다면 정말 베스트시고요. RN이 아니고 CNA, 뭐 조무사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 일하던 분야가 아예 아닌 다른 정반대의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경력 인정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좀 허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뭐 일을 하시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크리미널 레코드라고 하는 신원조회서를 좀 떼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국가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속 과정을 저희랑 함께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신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을 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은비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질문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약 10가지 정도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내 상황에 맞는 해답이 궁금하시거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플랜을 좀 잡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